반도체 칩을 만드실 때 제가 이렇게 어떤 CPU나 이런 부분 또는 GPU 이런 부분들에게 어떤 캐시 메모리 같은 데에도 이렇게 배터리를 달아가지고 회사에서 계속해서 기억 저장이 가능한 이런 것을 칩을 만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뭐 어떤 기타 메모리 반도체도 이 기술이 가능. 메모리 반도체에다가 플래시 메모리를 좀 이렇게 탑재를 해주든가 아니면 배터리를 탑재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외부 전력이 공급이 되지 않아도 그 배터리를 통해 공급이 된다면 계속적인 기억 저장이 가능하다고. 현재보다는 좀 오래 저장하겠죠. 이 기술이 필요한데요. 기타 이제 반도체에서도 이렇게 항상 전력이 흐르게 하지 않고 이렇게 반도체 배터리에다가만 전력을 저장하고 그에 따라 거기에 공급을 받는다면 발열이 상당히 이렇게 저역 없어지게 될 텐데요. 그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D 반도체 하실 때 제가 이렇게 어떤 예전에 이런 부분을 이게 그 3D 반도체에서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올 때 다시 계단식 방법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다시 이렇게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토목 사업에서도 그리고 이제 뭐 기타의 어떤 다른 산업상의 기술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반도체에도 기술이 이게 들어가는데 반도체에도 올라갈 때 파이프를 통해서 거기에 전력을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회로들에게 전력적인 어떤 영향 이런 거 전파의 간섭 없이 발열 같은 것도 상대적으로 괜찮고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꼭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지 않아도 수평으로 갈 때도 이렇게 어떤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전선에 항상 그 전력이 흐르고 있어. 거기서 이제 발열이 생기는데 전력을 많이 사용할수록 그렇죠. 그래서 현재 있는 것보다 전력을 발열이 생기지 않으려면 전선을 좀 더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한 가닥 들어갈 걸 뭐 몇 가닥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전력을 공급해주는 기술 구조를 가지게 되면은 훨씬 발열이 좀 더 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하시면은 제기술 구조가 되겠고요. 이때 이제 여기다 파이프 라인 아니더라도 전력을 이렇게 어떤 발열을 이렇게 통신 회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파이프 라인이 아니더라도 딱 차폐 장치를 만들어서 전혀 열이나 이런 신호적인 방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이렇게 뭐 어떤 그 전력을 반도체에서도 항상 공급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쓸데없는 전기가 계속 흐르게 되면 발열이 이제 누적이 되고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항상 필요할 때만 딱 전기를 연결해서 언오프 방식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배터리가 배터리에다가만 전력을 충전해주고 배터리에서 이렇게 가까운 데서 전력이 이렇게 흐르게 된다면 나머지 선에서는 이제 배터리의 전력이 이미 충전이 됐기 때문에 전기가 흐를 필요가 없어서 어프를 시키게 되고, 그런 발열 문제 상대적으로 강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어떤 광컴퓨터를 만들 때 어떤 신호적인 전선을 그냥 광소묘선으로 가고요. 광소묘선이라든지 전기선 안에도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망 코팅들 안팎으로 코팅을 해서 열과 어떤 신호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술을 쓰고요. 동축 케이블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고 전기선에도 쓸 수 있습니다. 또는 구리코일 자체에도 어떤 동박 만드는데 구리코일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본드 와이어 기술인가? 예, 본딩 와이어 기술. 네. 본딩 와이어 기술에서도 이것도 역시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망 코팅제를 섞어서 제조하시면 훨씬 우수한 제품이 나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수소 탱크나 기타 탱크, 뭐 가스관 이런데
이런 데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신 무수한 제품의 특징을 가지고요. 철근이나 모든 철판 이런데, 플라스틱, 고무 이런 데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반도체의 어떤 3D 반도체 유를 적층할 때도 이런 것을 코팅 기술을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이렇게 여러 겹으로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주거나 우류 방수제를 통해서 전력을 차단시키는 이렇게 차폐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겹만 주면은 사실상 열이나 전기가 차폐 되는데요. 내가 되게 플라스틱 창문을 말씀을 드릴 때도 이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 플라스틱 창문을 유리창을 대신해서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어떤 그 보석상이 자꾸 털리니까 플라스틱 창을 두면 상대적으로 안 깨지잖아요. 그래서 두껍게 가져갈 바에 여러 겹으로, 한 겹을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이런 기술 고려를 가지고, 그래 이제 빛의 굴절이 좀 이상이 없는 거죠. 그런 기술을 가지고 내열성을 갖춰주기 위해서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한다고. 이렇게 되면 플라스틱 창을 디스플레이 장치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이렇게 거실 한 벽면 전체를 크게 차지하는 디스플레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플라스틱 판에다 얇게 금속, 알루미늄 금속을 입혔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거나 알루미늄 판을 하거나 또 이렇게 했을 때 거실 한 면을 갖다 프로젝터 빔을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기타 다른 영상기기에서 실시간으로 전송을 받아가지고 틀어준다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싼 가격으로 이게 어떤 큰 대형 화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프로젝터 빔이 이제 이게 스마트폰이 됐든 영상기기가 됐든 어떤 기기에 됐든 거기서 실시간으로 전송을 받는 기술을 통해서 곧바로 엄청나게 큰 대형 TV를 만들어내거나 또 어떤 건물의 벽체 전체에다가 이렇게 알루미늄 판을 놔주거나 또는 플라스틱 판위에다가 알루미늄 판을 좀 입히는 방법으로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알루미늄 박을 좀 두껍게 입히거나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광고 그러면 광고 입간판이나 어떤 광고 간판으로도 또 프로젝터 빔을 이용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고요. 여기다가 기존의 스크린, 프로젝터 빔을 하는 스크린에도 구조용 알루미늄 이불을 같이 써주거나 아니면 스크린에도 이렇게 알루미늄 박을 좀 이렇게 입혀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어디 갔죠? 이렇게 거울 방식의 스크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거울 되게 이렇게 화면이 깨끗하죠. 이걸 잘만 하면은 이걸로도 스크린으로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거울 방식의 스크린도 가능하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광을 조금 죽이거나 하면 되니까. 근데 거울 방식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상업적으로 굉장히 부가가치가 클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반도체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되도록이면 최대한 제 기술을 언급하기 위해서 멋대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현장 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주한미 대사관이라든지 카이스트라든지 서울시 인천시 정부의 이렇게 어떤 관련 기관들이 왜 이렇게 광고를 많이 내셨는지 그후에 YTN에 제 기술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오더라. 플라시 창문도 그렇고 현대기아차 자동차 격벽 시스템 냉난방 냉난무 해주는 거 배터리에다 특히 배터리에다가 또 전해질이 흐르는 통로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만 전해질이 흐르는 기술도 쓰지 않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건전지 같은 건 1차 건전지를 이렇게 수천 개나 수만 개 연결해서 언어프 구조로 각각 전선을 연결하고 이걸로 이렇게 다 된 거는 그냥 이렇게 빼가지고 다시 교체하고 아니 2차전 이걸로 이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2차 전지도 이렇게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도 돼요. 그래서 2차 전지도 싼 걸로 이렇게 충전을 시켜놓으면 각각 다 전선을 연결을 시켜서 언어프 구조를 갖는다는 거죠. 충전할 때도 엄청나게 빠르고요. 몇 개를 쓸지 그 중에 언어프 방식으로 견적계 2차 전지에서 그것도 결정하면 전기양도 마음대로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 군데 전기를 보내야 된다. 그때도 이것이 유리한 게 왜냐면
이렇게 로봇의 몸체다 그러면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틀리게 전기를 보여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달려갈 때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더 많이 줘야 되겠죠. 왼쪽에 더 많이 주거나 이런 식으로 자세를 할 때 전기양을 로봇의 이제 이 기술이 쓰이게 될 때 그래서 이 배터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 배터리는 이렇게 전기양을 통제해서 몇 개에서 전기를 갖다 쓸 때 오른쪽에는 몇 개에서 어느 정도 전기양을 통제하고 왼쪽으로 몇 개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몸체, 휴머노이드 로봇 나올 때 이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기술이 굉장히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배터리 하나하나 전선을 연결해 가지고 그래서 언어프 구조를 가지고 전기양을 통제해서 필요한 만큼 오른쪽 왼쪽 부위별로 틀리게 전기를 준다는 거죠. 이 기술은 제가 어떤 현대 기아차에서 하셨는데 헬리콥터 저기 비행체다 그러면 이렇게 석유 방식이 됐든 아니면 뭐 전기 방식으로 돌렸든 그 연료양을 통제를 해갖고 한쪽에 연료를 적게 주고 많이 준다면 많이 주는 쪽으로 회전이 그쪽으로 방향이 조향이 되는 그런 뭐 오른쪽에 많이 줬다 그러면 프로펠러 오른쪽에 회전이 많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많이 돼 왼쪽으로 가고 이게 가벼운 프로펠러 밑으로 갈 때는 이렇게 프로펠러 내리고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이렇게 그걸 똑같이 하시더라고. 독일의 어떤 회사가 하시더니 현대기아차에서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 삼성페이에서도 전파에다가 어떤 비밀번호를 넣어가지고 현관문 개폐에 쓰시던데 자동차에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 기술입니다. 네. 자, A사 레이더 같은 데서도 이렇게 어떤 비밀번호를 전파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그 번호를 넣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약간 비밀번호暗号식으로 들어. 저기 이제 눈치 못 채기 해서 일반 전파가 이렇게 사방대 쐈을 때 돌아오는 번호를 알아서 그쪽 지역에 해당되는 곳에서 오는 전파라는 것을 알게 된 이런 기술로도 쓰일 수 있고 드론 조정할 때도 서로 파행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그때 적이 이제 조정하지 못하기 위해서 서로 통신 보안이죠. 서로 암구호가 맞아야지 비로소 송신과 수신이 가능한 이런 기술 구조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파에 먼저 이게 그 암구호를 1시간마다 바꿀 수도 있고 유급하면 또 바꿀 수도 있고 정해진 시간마다 틀리게 들어가는 이런 기술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삼성페이에서 전파에다 비밀번호 담아가지고 현관문 개폐 그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그 어떤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 뭐 2개가 됐든 3개가 몇 개를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된 것은 보다 신호가 멀리 가고 뚜렷이 가고 전자전 할 때도 A사레다에서도 전자전이 강력하고요. 이렇게 이건 특성을 가지는 게 강한 어떤 상대방의 전투기의 기체에 맞게 되면 강한 열의 융합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기판을 태운다든지 조종사를 열로서 태운다든지 이런 기술 구조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 구조는 지상 무기, 전차나 뭐 장갑차나 이런데 지상 무기를 공격할 때도 동일하게 이 전파로서 공격을 한다면 이것이 이렇게 태워지는 그러니까 대공 무기에서 이렇게 전파를 쏴가지고 할 때도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쏜다는 거죠. 그 중에서는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적외선 전파를 같이 쓴다면 훨씬 열이 강합니다. 하나는 금속체를 탐지해서 무기 체계를 적용, 하나는 사람을 태워서 이렇게 살상하는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건데 헬기 같은 데서도 쓰일 수 있고요. 수소산소 추출에도 이 기술은 쓰입니다. 마이크를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적외선 전파를 물에 상중하로 쏴가지고 수소산소를 추출하는 기술이고요. 이것은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가지고 우주 뭐 레이저 그 어떤 레이저 통신이다 그러면 우주 어떤 위성 같은데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레이저파를 틀린 걸 쏘면 이게 환자 부목 현상, 의제하는 현상을 만들어서 보다 멀리 간다는 거죠. 뚜렷이 가고 전자전에서도 유리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레이저파 아니래도 어떤 전파든 여러 가지 2개를 섞어 썼는데 3개를 썼는데 4개를 썼는데 뭐 A사레다 같은 데서도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서로 섞어서 묶어서 쏘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갖고요. A사레다에서도 레이더의 어떤 소자를 대중소 틀리게 이제 들어가서 목적별로 이제 그 큰 거, 중간 거, 작은 게 사용한다는 거죠. 사이즈는 회사별로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팀별로 몇 개를 쏠지 이것을 결정을 합니다. 이 기술은 레이저 가공기, 레이저 시각 장치, 레이저 공격기에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나오는 사이즈를 레이저 사이즈를 틀리게 만들어 가지고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시각을 하는데 반도체 시각에도 사용돼요. 깊이도 조절할 수 있고요. 참여하는 레이더의 어떤 그 대중소 크기를 따라서 참여 레이더의 레이더가 아니고 레이저의 빛이 나오는 사이즈를 숫자를 조절해서 마음대로 열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이제 쓰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이렇게 배터리 부분으로 돌아가서 이게 2차 전지를 이렇게 몇백 개나 몇천 개, 몇만 개 단위로 이렇게 했을 때 언어프 구조를 갖기 위해서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빠른 충전이 되죠. 각각 연결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큼 그 해당되는 배터리 부분에서 몇 개를 통해 몇 개에서 전력을 갖다 쓰느냐, 이것은 5개, 저기는 7개, 저기는 10개 이렇게 해서 전력을 차등해서 휴머너를 무엇이다 그러면 차등해서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 움직일 때도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힘을 많이 주고 왼쪽으로 뒤로 가면 뒤로 힘을 주지 앞으로 힘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그것을 계산해내서 차등해서 전력을 보낼 때 이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차 전지에게 각 다 전선을 연결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MLC 기술이나 삼성 배터리에서도 이 기술, 현대차나 LG나 배터리 회사에서도 이 기술을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또 이 안에 어떤 배터리, 이거는 1차 전지인데 실제로 2차 전지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 안에 또 배터리 셀이, 미니 배터리 셀이 20개 들어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또 각각 전선을 연결해 갖고 세밀하게 전기양을 통제하는 기술로 들어가고요.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 거기서도 역시 동일하게 합니다.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차 전지 안에서 제가 슈퍼카패시터에다가 어떤 금속 배터리, 금속에다가 어떤 전기를 저장할 수 있다는 제 이론, 또는 물에다가 전기를 저장할 수 있다는 이론을 따라서 액체 배터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물이 있다 그러면 구리 알갱이들을 대중소 이렇게 많이 넣어주면 여기 전기가 축적된다는 이론이에요. 이런 액체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나눌 수 있고요. 물만 보충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금속판이다. 금속판. 이건 알루미늄도 되고요. 그래도 제일 알루미늄이 제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대중소 나노 크기로도 됩니다. 대중소 이렇게 크기별로 이렇게 해서 쭉 연결 구조를, 전기 선을 구조를 가져주면은 안에 주파수 방식으로 전원이 흐르게 되고요. 그래서 금속을 용액을 코팅을 해서 판으로 만들고 절연 구조를 같이 이제 수십 장이나 수백 장을 연결해서 금속 배터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또는 이렇게 이런 어떤 건전지 같은, 그렇죠, 그 구리다 또는 아니면 알루미늄이다 그렇게 그것을 이렇게 여러 겹 대중소 뭉치려 해가지고 거기다가 전선을 감아준다는 거죠. 구리 전선을, 구리를 감아줍니다. 대중소. 그러면 주파수 방식으로 전력이 축적되고 이거를 절연 구조를 가지면 건전지가 됩니다. 이런 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수십 개나 수백 개 연결해 갖고 슈퍼카패시터가 연결해서 전원을 이렇게 여기다 축적해서 공급하는 이런 기술로도 가고요. 풍력을 통해서 비행체다, 드론이다 그러면 풍력을 통해서 깊게 전기 생산해서 슈퍼카패시터, 자동차도 이렇게 가능하고요. 이걸로 이렇게 기반으로 전기를 갖다 써서 그냥 움직인다는 거죠. 이런 기술 구조도 가능하고, 슈퍼카패시터에다 그냥 2차 전지를 연결해 가지고 2차 전지 충전 구조를 가져주는 이런 기술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2차 전지도 각각 언오프 구조를, 전선을 각각 다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요. 이런 새로운 형태의 배터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가정용 배터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가정용 배터리를, 근데 이제 금속 배터리나 액체 배터리의 개념 자체가 이제 제 거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추가로 언급하자면 여기서 금속 다이오드, 금속 다이오드는 열에 강하고요. 그래서 금속 다이오드를 작은 사이즈에서 큰 사이즈로, 대중소라고 합시다. 그러면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로 전력이 흐른다는 제 기술이고요. 얇은 쪽에서 두꺼운 쪽으로 전력이 흐른다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전력을 딱 걸어주면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게 이게 다이오드고요. 옆에서 언오프 구조를 여기서 가져주면 이게 트랜지스터가 되는 거고요. 이게 전기선 아니 구리선이 되겠죠. 일정 부분 대남 매듭 구조만 되겠처럼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거기에 전력이 축적된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거기 이제 이게 카패시터가 된다는 거. 반도체 회로에서도 쓸 수 있고, 일반 전기선 안에서도 일정 부분을 두텁게 만들어 가지고 전력을 축적하는 기술로 들어가고, 모터에 들어가기 일정 두꺼운, 그리고 일정 부분에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서는 다른 전기선하고 차별해서 거기 두껍게 만들어 주거나, 뭐 이렇게
다른 데가 막 2줄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 10줄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굵기라면 구리선이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이런 기술 구조도 제기술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선 그럼 거기 이제 전력이 축적되어서 안정적으로 모터가 파워 있게 돌아가는 기술이 되고 비행체 헬리콥터나 프로펠러 돌릴 때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각종 전원 공급 방식에서는 이걸 쓸 수 있어요. 전원 공급 방식에서는 이런 그 전선 안에 구리선이 한 개다 그러면 어떤 데는 2개, 어떤 똑같은 굵기라고 해서 어떤 데는 3개, 어떤 4개 이렇게 해서 전력을 차등하에 보내서 전력을 이렇게 세밀하게 조절하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고요.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선도 A사 레이더에서도 여기 쓸 수 있는데 전선 안에 어떤 구리선의 굵기가 대중서 틀리게 들어가면 뭐 어떻게 주파수 방식으로 바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는 제 원리를 따라서 그래서 이것이 강하게 주파수 방식으로 바뀌고 유선 안에서 주파수를 구현할 수 있다고. 이것은 통신으로 했을 때는 어떤 동축 케이블 같은 데도 쓸 수 있고 강소매선 같은 데서도 쓸 수 있고 강을 증폭하는 구조나 주파수 방식으로 강을 공급하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갖고요. 이 부분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통신 구조로 더 들어가거나 아니면 전력을 공급할 때도 모터 직전에서는 이렇게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서 틀리게 해서 주파수 방식으로 바꿔서 보내고요. 모터가 굉장히 파워 있게 구동된다는 거죠. 헬기 같은 데는 이렇게 비행체 또는 뭐 자동차, 뭐 배, 뭐 어딘데 다 쓸 수가 있어요. 전력을 전 세계 모든 전원 공급기에서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일반 전기로 바꾸려면 그냥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똑같은 두께로 하면 일반 전기로 바뀝니다. 에이사 레이더 같은 데서도 쓸 수 있어요. 전원 공급 방식에 있어서 에이사 레이더 같은 데도 금속 배터리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일단 비행체에서도 이거만 C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열이 좀 강해서 금속 배터리 개념은 일단 발열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이오드 같은 거 막 터져버린다니까 테레미기스도 이런 금속 다이오드나 이런 건 그렇지 않죠. 하여튼 이 기술을 모터에 들어가는 이제 모터에 감기는 구리선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감기거나 같은 이렇게 구리선이다 그러면 일정 부분 약간 대남 매듭 구조처럼 이렇게 두텁게 만들어 갖고 전력을 축적하는 이런 기술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D 반도체 만들 때도 이렇게 통신 전기 구리 해선이다 그러면 일정 부분을 두텁게 만들어 카페시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중국에서 뭐 3D 반도체 카페시타가 없는 구조를 말씀하시던데 이 기술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기술이 너무 무단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아까 금속 배터리 이 부분은 태양 전지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구리판이든 알루미늄판이든 이렇게 알갱이다, 금속 알갱이를 구리 알갱이다, 알루미늄 알갱이다, 대중소 나노 크기로도 된다고 그랬죠. 대중소 해가지고 그래서 판으로 전기가 주파수 방식으로 흐르게 되고 그래서 금속 용량을 덮어가지고 판으로 만들고 여기서 전기선을 이렇게 전기선의 이렇게 총정 고전은 전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선 틀린 두께로 들어오면 주파수 방식으로 송전이 돼요. 여기서 이렇게 검은색을 칠해내서 방송국 반사판 있잖아요. 방송국 수백 장 이렇게 거기다 이제 오목한 홈을 파주면 오목고울이 되는 거고 그러면 빛이 더 그렇게 중폭이 되겠죠. 이 기술을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걸로 이제 태양열 발전하시면 제 기술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빛을 비춰주고 여기다 전력 확 걸어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리층이 각 별에 있는 전리층에 태양빛을 유도하는 장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태양빛이 강하게 전기로 바뀌는 프로테지가 높아지게 되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YTN에서도 어떤 업체가 이걸 하시던데 YTN 업체는 태양광 어떤 그 판에다가 이거 그 YTN은 그거는 다른 거 있구나. 어떤 전기선 거기는 이제 설명을 안 하셨는데 저는 제 기술이니까 알아봤거든요. 저기 태양광 어떤 전지판에다가 왜 저걸 달지라고 해서 이게 그거구나라는 것을 회전축에다가 일단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두께가 틀린 연구자석들을 많이 이렇게 여러 겹으로 한 덩어리 큰 것이 감아놓거나 뭐 작은 덩어리 큰 거는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들이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기술 구조를 갖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풍력을 통해서 이걸 회전축을 돌려준 다음에 이게 전기가 생산된다는 게 제 이론이고요. 그래서 그 송전선은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 틀리게 해서 주파수 방식으로 생산하고 송전을 하게 됩니다. 주파수 방식으로. 자동차 달릴 때 어차피 달리니까 거기다 자동차 회전축에다 이 기술 구조를 가져서 달리면서 전기를 생산하거나 자동차 위에다가 이렇게 똑같은 풍력 발전, 물레 방정식이든 뭐든 풍력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 구조를 갖고요. 좀 전에 이 기술 구조가 똑같습니다. 서로 전기선 회전축에 구리선 이렇게 어떤 서로 두께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 자석을 두께 같은 연구 자석들을 많이 해준다는 걸, 많이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기술 구조를 갖고, 이건 스피커계에서도 스피커 기술에도 들어갑니다. 발전기, 자동차 제너레이터 같은데 모든 발전기와 모터 기술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전력을 생산하는 구조를 갖고요. 뭐 태양력 이렇게 이것이 이제 이렇게 나노 로봇 같은데 반도체 같은 데서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건축 로봇이나 반도체 안에서도 나노 크기로 해가지고 전력을 생산하는 구조로 들어가셔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반도체에도 기술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 태양광이나 이런 풍력을 통해 전기를 생산해서 이 회전축을 돌려주면 전기가 생산된다는 건데, 태양광 어떤 패널, 태양광 어치가 이렇게 전지판에다 그거를 달아 놓으시더라고요. 그 회사는 그 YTN에서 나왔는데 그거라고 얘기를 안 했지만 전 여기 있으니까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 회사는 그 기술 구조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게 건축 로봇 같은 데서도 풍력이나 태양력을 통해 기초 전기 생산해서 회전축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를 갖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이 회전축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는 좀 전에 이 방식대로 석유로 하셔도 되고 수소 산소로 하셔도 되고 풍력을 통해서 태양력을 통해 기초 전기를 생산해서 이렇게 회전축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를 갖습니다. 또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어떤 전파를 갖다 송수신 구조를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기타 다른 전파를 싸서 충전 구조를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을 이게 전파를 쐈을 때 이것을 받아들여서 회전축을 돌려가지고 거기서 전기를 생산하는 이런 무선 전파를 통해서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이건 캠페인송입니다.